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함께할 투자의 신은요, 바로 명준우 운용형님입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1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에는 윤수짱 월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준호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마그마님 잘 오셨어요. 준호님, 또 서단계 1년차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재길님께서 출근합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도 함께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벚꽃도 피니까 좀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이 벚꽃이 피기 전에 빨리 나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싱숭생숭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은지, 또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장이 워낙에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기분도 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버라이어티하게 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소하게 또 우리가 즐긴 건 즐기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자, 내일을 우리가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준비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사고 또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거니까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준우 운용형님이 딱 스튜디오 들어오셔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니 얼굴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라면서 그런 인사를 가장 먼저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보수 공사를 좀 했는데 이제는 좀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안색보다 조금 수척하신 것 같아요. 수척한가요? 큰일 났네요. 오늘 그래도 많이 먹고 왔는데. 자, 대신에 오늘 운용형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로 많이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형님,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타이틀이 네. 삼성전자를 팔아서 대중주를 사라가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팔아서 대중주를 사라. 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왜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지고 대중주라고 하는 게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예. 일단은 그거부터 짚어볼게요. 삼성전자를 일단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참 주가가 안 가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 제가 볼 때 이제 다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그래도 잘 가거든요.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만 유독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왜 이럴까요? 삼성전자요? 네. 예. 그거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쵸? 왜 예. 이렇게 안 갈까요? 네, 일단 차트도 보고, 네. 또 지금 내용도 보고, 네. 예, 실적 이제 시즌이니까 또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한번 정해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지금 보면 막 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맞아요. 예, 심지어는 오늘 저녁 무슨 기사를 보면은 네. JP모건이 지난달 말부터 1조를 샀다. 그래서 삼성전자 바닥이다. 그런 뭐 기사도 장부에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예, 가짜 뉴스. 오히려 거의 한 1조를 팔았는데 예, JP모건이 1조를 샀다. 그래서 사야 된다. 막 그런 가짜 뉴스. 수급 뭐 HTS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반대로 된 너무 네네. 가짜 뉴스인데요, 예,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막 뭔가 대중들이 사도록 유도를 하는 지금 국면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삼성전자 썩 보면 이거 쌍바닥이죠. 예, 뭐 이거 뭐 삼성전자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 예.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는 작년도 이제 12월 달, 11월 달 그 시점 거의 한 2개월 정도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11, 12월 달에 쑥 그래도 한 8만 원대 잠깐 또 올라서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빠졌다가 또 똑같은 양상들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건 살짜리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쌍바닥 같고. 주변에서도 아 이제는 좀 사도 돼?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뭐 꼭 뭐 길게 안 끌고 가도 한 7만 원대 후반만 해도 한 15%, 한 네. 10%가 넘잖아요. 그쵸. 예, 삼성전자로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뭐 확신이 많이 들어서 또 이제 대중 투자자분들 가담도 많고 막 그런데요. 중장기 흐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장기 흐름에서도 작년도 이제 연초 우리 아직 기억이 남아 있는 거의 한 1년 3개월 정도 된 시점. 그때 96,800원이었으니까요. 뭐 물론 두 달 동안에 그냥 반짝하고선 좀 올렸던 거지만 96,800원 고점 찍고선 이제 줄줄줄 흘러서 작년도 이제 그 연말 흐름, 예, 그리고 지금 요런 양상이니까 썩 보면 이제 쌍바닥 찐 것 같고 이러고선 이제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것 같고 중기적으로도 이제 추세를 이렇게 꾸역꾸역 타면 그래도 굉장히 가치 투자할 만한 좋은 시점이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 시점인데 맞습니다. 운용력이 봤을 때는 네. 요게 무너집니다. 예, 요게 이제 그래요? 지금이 4월이죠. 네. 약간 2분기 중 올 여름 내지는 늦봄 해갖고 한 58,000원권 예, 그 정도로 밀리는 지금 형국들이 나타나는 시발점이다 그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뭐 퍼센테이지가 적진 않죠. 그래도 한 7만 원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인데 네. 만 원대 이상 주가 빠지면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아주 큰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놓고도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운용력은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좀 팔아야 된다 그런 지금 의견이고요. 작년도 2분기였죠. 작년도 2분기가 주가가 이제 한 83,000원, 8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는 딱 69,000원이라는 목표치를 정확히 드렸었어요. 예, 조만간의 시점이 이제 급락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69,000원을 찍게 된다고까지 갔는데 69,000원 진짜로 신기하게 그거 그쵸. 찍고선 예, 나름대로 또 4분기에는 좀 반등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도로 지금 69,000원 빠져있는 시점인데 둘 중에 하나죠 지금은 예, 쌍바닥 치고 어떻든 반등이 나오든지 네. 예, 아니면 깨고 내려가든지. 무너지든지 근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현재 네. 시점 한 이번 여름 초여름 내지는 늦봄 해갖고 한 58,000원까지 밀리는 하향하는 국면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최근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팔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돼 있고요. 네. 삼성전자에 있어서 그동안 뭐 보면 뭐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 뭐 시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뭐 많이 뭐 뉴스에도 좀 나오겠지만 연초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건 또 사실입니다. 1사분기. 이번에도 뭐 삼성 실적이 뭐 역대 최대치일 거다. 뭐 네. 삼성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7일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보통 그런 소식 나오면 그 전부터 그래도 조금씩 기대감 모아갔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에는 그에 대한 힘이 좀 약한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실적도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없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실적은 궁금하네요. 가이던스가 많이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올 1사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뭐 작년도 12월 말이나 또 1월 달 초 이런 시점보다는 그래도 한 12% 이상 낮아져 있는 시점이니까 네. 사실 또 낮아져 있다는 거는 또 완충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한데 근데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운용력 생각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보면 삼성전자 이제 월간 차트 보겠는데 월간 차트 있어서 네. 벌써 한참 됐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글로벌 탑 초일류 올라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보면 이제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한 2004, 5년 넘어가면서도 초일류권의 반도체에 있어서는 또 등극을 하고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의 시점이죠. 15년 이상의 시점 동안에 그 기술력에 있어서 어떻든 실적은 그때 뭐 수요 공급상의 어떤 또 이제 뭐 사항들에 대해서 또 실적이 조금 덜 나오고 더 나오고 할 때가 있지만 어떻든 확실한 건 반도체에 있어서도 넘버원. 기술력에 있어서 어떤 초일류 내지는 네. 잠깐 조금 뭐 저하더라도 인류 초일류 그리고 1, 2위 그걸 계속 그 다투는 그런 단계였는데 최근 그래도 뭐 2019년, 20년, 21년 넘으면서는 처음으로 초일류는 확실히 아니고 네. 1류인가 1.5류인가 2류인가를 지금 알쏭달쏭한 그런 국면들. 그러니까 TSMC한테 사실 지금 기술력에 있어서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이미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진율도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얻지 못하는 그런 단계. 그래도 지금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에 있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압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도 그래도 매출이 나오고 또 이익도 나오고 그런 단계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좀 점점 이제
수요 공급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초일류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치킨 게임 해갖고 막 서로 이제 다투다가 이제 망할 때 망하고 또 다시 이제 수요 공급이 좋은 상황들을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기술 격차가 발생돼 있는 단계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 치킨 게임의 당사자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런 면들. 그래서 네. 삼성전자에 있어서 거의 지금 한 15년 이상 초일류라는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반도체에서 초일류를 항상 유지했었는데 1류 내지 1.5류 내지 2류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 부분들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지금 대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마음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네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인데. 우리의 자존심인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요. 자존심.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의 또 예.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우리 모두의 회사인데 네. 약간 살짝 지금 밀려나고 있다라는 이 전망이 예. 조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픈데 삼성전자가 이를 조금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딱히 지금은 나오고 있진 않나요? 그렇죠. 이제 3나노에 대한 기대죠. 아. 이제 4나노 이런 쪽들은 거의 TSMC한테 주요 공급처를 다 뺏겨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이제 3나노 빠르면은 올 뭐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이제 3나노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먼저 이제 뭐 깃발을 꽂고 다시 이제 떠났던 이 공급사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하는 삼성전자의 야심찬 그런 면들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 삼성전자 계속 문제가 수율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기술 격차가 상당히 있다는 면들이에요. 어거지로 지금 뭐 또 7나노, 4나노 오는 데 있어서 경쟁은 계속해야 되는데 기술 격차가 발생하니까 이게 수율에서 그냥 계속 크게 거의 한 30%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지는 그래서 공급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지금 양상들인데 과연 3나노 경쟁에 있어서는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어갖고 다음 단계 더욱더 하이테크의 이제 기술 그 경쟁에 있어갖고 네. 선점을 하고 다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어떻든 미지수로 남아있는 그런 면들인데 아주 그렇게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15년은 삼성전자가 늘 초인류의 기술력 그런 와중에서 일시적인 수요 공급상의 뭐 역전상에 따라서 매출가액이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는 초인류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온 단계인데 처음으로 최근 한 2년, 3년 뭐 이상의 그 시점들에 있어서는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초인류는 아닌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게 좀 우려점이 되고요. 네. 반면 이제 또 스마트폰 쪽도 그렇죠.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사실 초인류였죠. 초인류. 어떻든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쟁에 있어서는 각각의 또 장점, 단점 그런 부분 어떻든 있더라도 맞아요. 기술 격차에 있어서 사실 뭐 삼성전자가 사실 더 앞서는 부분, 앞선다고 할 때도 있고 좀 뒤처진다고 할 때도 있지만 초인류의 쌍벽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 이것도 또 2019년, 20년, 21년 지금 넘어오면서는 여기서도 기술 격차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 네. 최근에 있어서는 뭐 GOS 사태 있었는데 그 발열이 왜 날까요? 발열을 계속 못 잡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 사람들이 주로 뭐 쓰는 뭐 동영상에 있어서든 뭐 또 게임에 있어서든 등등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서비스가 뭔가 형격히 질이 떨어지는 수준이 되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죠? 애플과 비교했을 이제는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걸 굳이 쓰려고 하지 그렇죠. 않죠. 근데 서비스는 동일하게 가야 되고 반면에 거기에 이제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격차가 점점점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걸 억지로 그걸 밀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과부하가 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발열이 나고 그게 사실 제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애플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단계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또 스마트폰, 사실 삼성전자에 있어서 가장 주축인데 그 부분들이 기술 격차가 벌어진 거는 네. 사실 좀 문제점이 상당히 좀 있고 중장기 대세 사이클에 있어서도 지금은 다들 뭐 애플에 비해서 삼성전자 너무 싸지 않느냐 또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 너무 싸지 않느냐 그쪽은 맞아요. 퍼 수준이 그래도 한 25배에서 30배 가까이 이 정도 나오는데 삼성전자만 10배수 초반이면 너무 싼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기술 격차가 없다면은 사실 싼 거지만 기술 격차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률 자체도 현격히 거의 이익을 팍팍 줄여가면서 그냥 이거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네. 상당히 PER도 사실 이유는 있는 그런 국면들 된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열심히 좀 팔고 기관도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기관들은 연기금이고 뭐고 네. 삼성전자 무조건 받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나빠지면 연기금 수익률도 떨어지고 기관들 이제 뭐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쳐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못 받치고 있는 단계. 오로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떻든지 제발
8만전자, 9만전자 기대감 갖고선 맞아요. 사라고 강요하는 그런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운용력이 봤을 때는 썩 지금 좋은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한 5만 8천 원권 이런 식으로 2분기 중 혹은 3분기 초반 거기에서 하향될 가능성이 주가가 있다. 그렇게 좀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팔아라. 팔아라. 이렇게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팔아라라고 하니까 아니 초보의 눈엔 제일 나아 보이는데 팔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좀 바닥권에 있다면 사야 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현재 기술력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점을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팔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질문도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헤매면 그 아래 반도체주들도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올라오고요. 삼성전자만 팔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변의 반도체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조금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앞서서 또 하나 또 앞서서? 생각할 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중심값이 네. 이렇게 낮아지는 단계면은 지수의 중심값이 많이 낮아지는 단계가 되고 네. 그럼 주식을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팔아야 되는 게 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보통 삼성전자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가 밀려서 빠지기 때문에 네. 결국 삼성전자를 팔아서 인버스를 사야 되는 구간도 어떤 시점은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시점은. 그렇죠. 예. 반면에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지 지수가 그렇게 약하겠다 하는 얘기들은 아닌 시점들이면은 또 삼성전자를 팔아서 오히려 다른 종목, 추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유리한 구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의 중심값이 오히려 좀 낮아지는 형상인데도 여타 종목들은 오히려 센 추이를 가져가면은 지수는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겠죠. 예. 좀 빠지든지 약하든지 해도 굉장히 저갈 수 있는 구간인데 운용이 거기에 있어서는 오늘 주제도 그렇게 써 있죠. 삼성전자를 팔아서 대중주를 사라니까 인버스를 사라가 아니니까. 예. 운용이 어떨 때는 네. 예. 이 TV 방송 여기 뭐 우리 토마토 TV 방송에서 삼성전자고 뭐고 하여간 주식을 다 팔고 일단 예, 저기 해라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점이 아니고 지금 시점은 삼성전자 오히려 팔아서 대중주를 사라 이런 구간들인데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문 주셨던 거. 예, 그럼 삼성전자 팔면 다른 이제 IT의 그런 종목들도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느냐? 예, 거래소의 시가총액 어떻든 좀 중심이 되는 IT 관련주들은 지금 위치가 다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삼성전자가 만약 그 정도 주가가 이제 빠지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에 그거보다 좀 더 빠지겠죠. 예, 삼성 하이닉스는 지금 무너지면 오히려 단기 좀 쌍봉 비슷하게 하고선 지금 빠지는 구조니까. 네. 이미 오늘 또 빠지기 시작했지만 또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래소에 속해 있는 시가총액 오히려 상위권에 IT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파는 게 좋겠다 그러고 거꾸로 요즘 계속 드리는 얘기 있죠. 또 지난주 주제이기도 했던 코스피 코스닥 간의 디커플링 얘기 자꾸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IT 부품 소부장이어도 오히려 코스닥의 IT 부품주들 그런 것들은 주가가 그렇게 뭐 빠질 자리보다 바닥 다 쳐놓고선 이제 오히려 그 시장의 힘 그리고 희한한 게 같은 그 IT 계열이어도 실적이 요즘 거래소의 시총의 주류를 이루는 쪽들은 오히려 연초 대비 좀 컨센서스가 하향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코스닥의 7천억에서 뭐 한 1조 2천억 사이에 네. 그런 소부장주들은 뭐 실적 기조 그렇게 또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그 주가는 이미 바닥 쳐놓고선 한 10개월에서 길게는 한 16개월 정도 지금 조정받아 놓고선 딱 이제 좀 괜찮은 위치라 예, 그걸 이원화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표주 네. 그쪽은 적극적인 셀, 코스닥의 오히려 또 소부장의 시가총액 한 5천억에서 1조 원 초반에 그런 그중에 뭐 또 바닥 다져놓고 이제 찬찬한 종목들은 매도가 아닌 거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함께 운용력이 봤을 때는 현재 시점 보면은 가장 좀 부정적인 지수에 있어서 하향시킬 요인의 종목들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도 그런 쪽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이쪽 IT의 대표주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반등 한 2주 정도 거의 나오고 있는 저 2차 전지류 그쪽들도 이제 또 2차 전지류도 지난달
지난달 중순 이제 막 그냥 막 다들 그냥 막 거의 한 달, 두 달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그냥 막 투매 패닉에 있을 때는 맞아요. 이런 데서 손절 친 거 아닙니다. 그랬죠? 손절을 치기는 쳐야 된대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향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치긴 쳐야 되는데 반등 나오고 쳐야 된다 하는데 그 반등 나오고 쳐야 되는 그 시점이 네. 현재 시점이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시가총액 은행주. 주요 종목들 중에 네. 금융주 특히 은행주가 또 지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목은 오늘 삼성전자를 팔아서 대중주를 사자지만 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또 LG계열이든 대표적인 저 IT 대표주 그리고 2차 전지류, 은행주 이런 걸 팔아서 대중주를 사다가 조금 더 이제 포인트인 문구를 거죠. 그렇죠? 문구를 조금 이제 구체화 시켜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아라라고 하니까 아이고 주식시장을 떠야겠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는데 뜨지 말고 삼성전자를 팔고 우리가 분명히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팔고 대중주를 사라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채팅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아, 삼성전자는 이제 알겠고 질방새 구라질님께서 대중주가 뭐냐? 그리고 대중주가 국민주를 이야기하는 거냐? 대중주는 대충주가 아니냐? 자, 이런 농담도 같이 던져주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실시간으로 채팅창도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중주라는 게 뭐예요? 늘 말씀드리던 거예요. 여기 뭐 맨날 표 갖고 와서 네. 뭐 지난달에 우리 맨날 얼마 방송 전부터 드렸던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죠. 예. 그게 왜 리오프닝. 대중주예요? 그걸 딱 대중주로 저거 하긴 뭐한데 네. 어떻든 지금 팔아야 되는 지금 3대 섹터 좀 전에 얘기 드린 그거고 반도체, 2차 전지, 예. 그리고 금융주, 은행주. 예. 이제 사야 되는 지금 3대 섹터가 리오프닝, 바이오제약, 국가기관산업 이건데 네. 이 세 개를 이걸 교집합을 얻기가 어려워갖고 그래서 그냥 대중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대중주의 의미가 뭐예요? 대중주요? 사실 다 대중적이다? 다 대중주죠.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 뭐 은행주도 대중주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크다, 작다 이거 대중이에요? 대중이야. 대중들이 대중들이 두루두루 이제 그 의미예요? 그렇죠. 대형주여도 네. 이게 기관이랑 외국인들 중심으로만 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대중 투자자들이 막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특히 뭐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뭐 건설 뭐 철강 이런 것들은 보통 대중주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뭐 바이오 이런 것들도 대중주라고 하고 저거 하는데 리오프닝도 사실 지금 대중주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대중주라고 한 거고. 원영님이 만드신 거군요. 대중주를. 아니 대중주는 원래 있던 단어인데. 원래 있어요? 예. 마땅히 거기 지금 요거를 또 한 곳에 묶으려다 보니까 이제 묶기가, 대중주라고 묶어주신 거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섹터는 리오프닝, 바이오 제약,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예. 아마 저희 투자의 신 이제 처음 같이 하면서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중주. 그렇죠. 이것도 다 순번은 있습니다. 순번은 그렇죠. 뭐 리박이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어떻든 지금 먼저 뜨기 시작했는데 리오프닝 네. 그리고 한 뭐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뜰 거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국가기관 산업 그런 것들도 다시 이제 또 거의 선거 이후 한 1개월 좀 지났기 때문에 또 뜨기 시작할 건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는데 네. 현재 보면 지금 사실 눈앞에 이제 4월달 월중으로 보면은 이슈가 빤하죠. 사람들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이슈가 실적. 이제 한 중순 이제 하순 이제 실적 저가니까 이제 4월달 초순은 실적. 이 기업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업, 내가 살려는 어떤 기업,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 각 섹터 종목들이 과연 이번 실적 시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실적 관심 당연히 있죠. 올 이제 초 보면. 네. 4월달 이제 한 초순, 중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한 4월달 중순 넘어가면 또 뭐 관심 갖겠어요? 중순 넘어가면요? 예, 중하순 이제 되면 또 뭐 이제 슬슬 관심 갖고 이제 기사 슬슬 나올까요? 이제 다음 정부. 그렇죠. 예, 이제 5월 9일인가요? 5월 9일인가 이제. 네, 5월 10일? 10일인가요? 예. 새 정부 출범하니까 그때 가서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0일 정도 이제 전부터는 또 이제 슬슬
이제 그러네요. 새 정부 관련 그렇죠. 이제 또 예, 종목들 예, 네. 어떤 또 수혜주가 있을까 등등 해갖고 그런 것도 이제 수급 붙이는 과정들 나타날 건데요. 지금 보면 그게 주로 국가 기관 산업들 마침 그때가 이제 대선 전후 시점 그거랑 또 그때 뭐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등등 해갖고 이제 막 신냉전 저거 해갖고 예, 유가 막 폭등하고 하는데 그게 맞물려 갖고 3월 한 8일 9일 전후 시점 해서 그쪽 종목들이 수급이 막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급 떼어내고 있죠. 잘잘잘잘잘 하고선 빈둥거리고 좀 살짝 우하향 느낌 나면서 그럼 이제 이번 달 한 중하순 정도 네. 한 15일 20일 넘어가면은 깔끔해질 거라고 그쪽도. 예. 그쪽도 이제 수급이 거의 한 1개월 정도 뜯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상황들 그런 면들이 되니까 수급상에서 그렇고요. 또 실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한 게 네. 리오프닝주들이 좋아요. 좋나요? 안 좋을 것 같죠? 네. 좋아요. 예. 아, 그래요? 실적이 원래 실적이 좋나요? 좋아요. 예. 작년도 뭐 그리고 올해 넘어오면서도 리오프닝주들이 은근히 실적이 좋습니다. 예. 뭐 유통주도 왜일까요?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전혀 안 좋을 것 같죠. 하긴 또 화장품 또 저도 근데 많이 샀거든요. 네. 마스크 쓰니까 피부가 좀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더 이제 화장품을 더 많이 사기도 한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런가? 하여간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어.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자체도 워낙 낮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막 중국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 쪽이 뭐예요? 중국에 이제 뭐 관광객들이 막 많이 와서 그렇죠. 이제 막 물건 사가고 면세점에서 이제 뭐 보따리로 이제 뛰어가고 이런 단계가 되면 다시 그쪽이 14년, 15년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럼 14년, 15년은 아시죠? 그냥 대세 상승 막 화장품들이 그렇죠. 5배, 10배씩 오르던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바닥 속에서 그걸 바라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그 상대적으로 각 섹터 중에서 실적이 견주하고 좋다. 그리고 주가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뭐 PBR 이런 뭐 지표들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영향들이 되니까 실적에서도 마이너스 요인 받을 것 같고 그래요. 또 시장 지금 트렌드 요인들 뭐 이제 뭐 5월달, 6월달 이후에 뭐 본격적인 그 뭐랄까요? 이제 뭐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그게 안 나타나는 상황들 속에서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예. 이쪽이 또 상당히 그래요. 예.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네. 리오프닝 종목들, 리오프닝 기업들 실적 좋은 건 한때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효과가 나온다면 나온다면? 예, 만약에 5월, 6월, 7월, 8월, 9월에서 네. 나온다면 한 3분기, 4분기 중에 일시적인 큰 이 실적의 버블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코로나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에서도 좋아요, 지금. 좋았던, 예. 작년도 뭐 하반기든 올 지금 1, 4분기든 기본적으로 실적이 주가는 완전히 지금 한 5년, 10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큰 네. 바닥. 뭐 보통 보면 뭐 리오프닝 주들 보통 등치 큰 종목들도 5분의 1 토막이 기본이고요. 거의 한 7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씩 지금 빠져 있는 상황들. 네. 거기서 예, 실적은 턴어라운딩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예, 메리트 있는 포인트가 돼 있고요. 뭐 종목들 하나씩 종목으로 볼까요? 볼까요? 네. 종목들 하나씩 보면 지금 대한항공 이런 것들도 현재 네. 보면은 대한항공도 언제 재작년 말 거기서 좀 많이 올랐었죠. 말 연초에 갖고 쭉 올랐다가 얼핏 보기에는 지금 헤드앤숄더 해가지고 이제 뭐 저 대세하락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어떤 얘기를 해요? 헤드앤숄더가 아니고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러 가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대한항공이에요. 맞아요. 대한항공도 현재 실적 기조들 보면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습니다. 원래 올 연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1, 4분기 실적 뭐 한 3천억대 후반, 4천억 뭐 그 정도 예상치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 컨센서스는 5천억이 넘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뭐 본격적으로 뭐 해외 관광객들이 막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도 들어와서 해갖고 여객 수요가 플러스 되는 건 전혀 아니죠. 여객 수요는 지금 뭐 전혀 예, 국내선 수요 외에는 뭐 예? 지금 국외선 당장은. 예, 그쵸.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네. 불구하고 역시 화물 운송 이 부분들에서 실적이 워낙 역대급으로 지금 폭증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실적은 점점 계속 좋아지고 폭증이 나오고 좋아졌는데 주가는 지금 거진 1년 한 반 가까이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예, 주가는 불쑥 올랐다가 도로 내려왔다. 불쑥 올랐다가 도로 내려왔다. 여기서 이러면서 거의 한 12년, 재작년 12월 이후에 1년 한 4개월째 지금
정체 구간이다. 근데 실적은 오히려 더 폭증하고 좋아진다 하면은 주가가 오를 기회성이 높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사실 절대적인 그 실적의 수치에 있어서도 지금 시가총액 11조 적지 않은 그런 포인트지만 절대치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리고 추후에 이제 여객 수요나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까지 가미가 된다면은 사실 실적은 또 더 좋아질 수 있는 면들. 그렇군.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지금 현재 4월달 초라는 시점에 있어서 외국인이고 기관 투자자들이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당신은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대한항공을 사겠습니까? 나는 삼성전자를 팔아서 대한항공을 사겠습니다 하는 움직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점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꿋꿋하게 잘 지켜낸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도 그런 흐름들을 잘 보여줬고 이제 진짜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문이 열리는 시점에서 한 번 더 그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점은 삼성전자보다는 리오프닝에 조금 더 주목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바이오 너무 무서워요 라는 댓글이 가장 많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계속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바이오 제약 섹터는 조금은 무서운 섹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자, 하지만 뭐 몇 차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바이오 지금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하고 조금씩 가져가 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거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단순히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언제 무서워야 될까요? 응? 바이오 언제 무서워야 될까요? 여기 차트 한번 이제 언제 무서워야 보여주시겠어요? 할까요? 네. 차트 지금 보여주시면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흔히 뭐 가장 잘 아시는 뭐 셀트리온 이런 셀트리온. 것도 언제 제일 무서워야 돼요? 여기서 제일 무서워야 돼요. 예, 여기 많이 올랐을 때. 17, 18년 여기 막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한 4배 막 이러고 올랐을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뭐 코로나 뭐 치료제 등등 해가지고 또 막 이러고선 또 그냥 주가가 한 3배 정도 또 많이 올라 있을 때, 이럴 때 무서워야죠. 이럴 때는 왜? 거기서 까딱하면은 그냥 뭐 이제 또 반토막도 날 수 있으니까. 저만큼 많이 올랐다는 건 바이오의 특성상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그럼요. 항상 생각을 해야 주기적으로 되는 2년, 거죠. 2년 반 주기로 쭉 올라갔다가 도로 또 내려왔다 하는 게 바이오인데. 그렇죠. 예. 반면에 뭐예요? 주가가 또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의 바자만 들어도 셀트리온의 셀자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낼 때는 뭐 또 그렇게 무서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들 예. 저 차트 보자마자 나 진짜 셀트만은 믿었는데 라는 댓글들 올라오고 믿으면 안 있거든요. 되죠. 저도 안 믿는데 시세가 6개월 이상 분출된 상황에서는 네. 예, 저도 안 믿습니다. 그냥 시장에다 갖다 다 내던지지. 예, 절대 남들이 막 뛰어들고 남들이 어떻게든 한번 나도 사보겠다고 막 뛰어들 때 네. 주가가 벌써 한 6개월, 8개월 이상 올랐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는 이제 또 항상 그럼 또 그렇잖아요. 1년이고 1년 반이고 또 2년이고 주가 이제 줄줄줄 빠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근처에도 얼씬 안 하죠. 예, 그리고 이미 주가는 또 다 빠져 있고. 네. 그런 시점은 뭐 그렇게 또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부분들도 없는데 네. 이런 대형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뭐 한미약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약품도 지금 뭐 여기서 뭘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현재 뭐 무서워요 현재. 여기서는 오르든지 말든지, 오르든지 말든지 여기서 뭐 쑤시고 내려갈 뭘 또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요. 워낙 바이오는 또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예. 바이오야말로 정말 바닥이 없는 종목들이 아닐까. 그래서 네. 저렇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뭔가 뚜렷한 뭐 신약이라든지 어떠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저 종목은 계속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게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선뜻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22년이죠? 네. 2027년, 5년 5년 뒤. 후. 네. 아니면 10년 후 네. 어느 산업이 제일 발달돼 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산업 중에 지금. 모든 산업 중에 IT, 또 2차 전지,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산업재, 뭐 바이오, 네. 모든 산업들 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제일 그 중에 하나만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를 뽑아라 했으면 그 중에 누구가 발전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어느 게? 그럼 뭐 나이 많은 분들이고 나이 젊은 분들이고 바이오인가요? 그럼요 90% 이상 나오죠 이거. 그래요? 투표하면 90% 이상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요. 내가 지금 백만장자는 뭐예요? 오래 내가 살고 싶어서? 그 누구죠? 저기 저 소로스
96살인가 95살인가 그러시죠? 조지 소로스. 그분한테도 물어봐요. 예, 어느 거 백만장자잖아요, 돈이. 네. 예? 어느 산업 그 중에 하나 제일 그냥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당연히 그거 뽑죠. 바이오. 진짜?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단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면 그 사인 동안에도 건강하게 1년이든 맞아. 10년이든 근데 더 진짜 살게 건강이 최고기는 해요. 그 젊은 그쵸?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래도 그분보다 많이 젊은 앵커님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지금 뭐 이제 저 어디요? 스마트폰도 네. 아니 뭐 지금 더 발전 뭐 이제 더 발전한 건 딱 그 정도겠죠. 여기 이제 아예 이걸 들고 다니지 화상 않고 뜨는 거. 예, 화상이 그냥 이게 홀로그램처럼 뜨는 정도. 그래도 뭐 그래도 좋겠지만 안 그래도 뭐 별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 수 있는 예, 거기도 하긴 꼭 하죠. 뭐 전기차 네. 꼭 뭐 5년 후 10년 후에 꼭 그냥 뭐 대중화되고 뭐 이거 뭐죠? 전지 주입하는 시간 확 줄고 해서 해도 좋겠지만 네. 또 안 그래도 뭐 별 큰 지장도 없어요. 이제 뭐 매연 저감 돼갖고 뭐 사실 디젤까지는 아니어도 기존 지금 자동차들도 괜찮거든요.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크게 무관하다고요. 어떤 산업이든 이제 거의 사실 사람들이 어떤 니즈 80년대 90년만 해도 야 자동차가 좀 더 훨씬 진화됐으면 좋겠다.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것까지가 아니어도 그때만 해도 네. 사실 공이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유리 이런 것들도 그때는 뭐 그냥 뭐 차 한 번 사고 나면 그냥 유리가 그냥 맞아요. 쫙쫙 맞아. 깨져가지고 막 파편 바뀔 정도였는데 예 어떤 그 산업재들이 건설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옛날엔 그때 꿈꿔왔던 게 지금 다 현실화가 됐잖아요. 네. 예, 부분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 예, 그러나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멀고 저거 한 데가 바이오죠. 바이오는 지금 그 대표적인 화두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딱 지정해준 지금 당뇨, 알츠하이머, 암 관련 네. 암에도 무수한 종류들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얼추 정복이 하나씩 되는 게 그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치료가 되지 예. 않는 병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다른 그렇죠. 분야들 비해서는 네. 발전 속도가 사실 뭐 꼭 더디다기보다도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될 폭들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앞으로의 지금 2020년대에도 각 국가들 또 각 그 주요 기업들 네. 있어서도 상당한 자본력을 투하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이 바이오 제약이니까. 예. 채팅창에는 나도 바이오의 발전을 기원한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산업이 계속해서 바이오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주식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예.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주식은 별개가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좀 있어요. 그럼요. 계속해서 바이오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또 포인트인데 네. 2020년대가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바이오가 항상 육상 수영 비교하잖아요. 예? 이게 예를 들어 수영이다 올림픽 수영이다 네. 하면 진짜 지금 금메달 하나 못 따요. 예. 한 동메달 하나 가끔 따고 뭐 메달은 한 70개 80개 걸려 있는데 네. 그 정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바이오 제약인데 네. 2020년대 한국이 엄청 발전합니다. 오, 네, 바이오가. 그러니까 아마 한 2027년, 2030년쯤 되면은 거의 양대 강국 정도 돼 있을걸요? 왜일까요? 미국과 거의 이게 거의 그 메달 수로 치면은 한 6, 70개 신약 메달들 중에,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신약 메달 중에 거의 막 한 10개 이상씩 따는 그런 단계. 여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도 뭐 바이오 제약을 뭐 활성화한다, 육성시킨다, 뭐 어쩐다, 뭐 그렇게 말은 해도 네. 자본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이 들어가갖고 많은 벤처회사 또 대형 제약사 이런 쪽들이 야 우리도 신약 개발 이게 되든 안 되든 어떻든 확률 3% 확률 1%에 그 신약 개발에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걸 갖고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자본이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근데 자본이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이게 들어갔냐면 네. 2015, 16년부터 한미약품 그때 지금 도로 이게 다 저 기술 뭐 그때 계약 맺은 것들 도로 기술 수출 계약들 도로 반려되고 했지만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게 2015, 16년부터 시중의 돈들 그리고 각 기업들의 돈들이
이 신약 개발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벤처 회사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죠. 네. 바이오 벤처들도 막 뭐 초기 설립금 뭐 진짜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 등등이 갖고 돈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15, 16년도 딱 그때가 이제 IT 이런 것들도 좀 정점, 산업재들도 좀 정점 이미 맞이하고 난 그 다음에서 시중에 돈들이 오갈 곳이 없는데 야 바이오가 된다고? 우리나라도 바이오 신약 네. 부분에서 뭐가 된다고 하고선 돈이 왕창 몰려갖고 바이오 벤처가 엄청나게 그때 많이 그래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냥 돈 먹고 튄 게 아니고 네. 15, 16, 17, 18, 19, 20 해갖고 각 분야들 암 관련 분야든 또 뭐 각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술 연구 개발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게 하나씩 이제 그 2020년대 넘어갔고 블록버스터 신약을 터트릴 수 있는 기반들을 지금 기술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놓은 만들었어요. 상태예요. 만들어 놓은 상태. 네. 예. 그리고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것도 심사잖아요. 네. 이게 올림픽으로 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FDA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1, 2, 3, 4 그쵸. 다 통과해 갖고 이제 FDA 승인 받고 그래서 이제 신약을 출시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이제 돈을 대박이 나든 중박이 나든 투자한 금액에 어떻든 이게 회수가 되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2010년대 뭐 한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대형 제약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미나 막 저 아주 대형 제약사들도 이게 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이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좋은 약이라고 임상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약효가 끝내준다고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 시험 통과한 거랑 똑같아요. 약은 효과가 있으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요.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1, 2, 3, 4 그리고 FDA 승인하는 게 시험이라고요. 각 단계별로 예.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시험이 있는 거군요. 앵커님이 한보람 앵커님이 진짜 수학 천재예요. 예? 수학을 막 진짜 막 대학교 요새 이상 막 미적분 이런 것도 막 너무 잘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수능 시험 만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 시험이 원하는 게 딱 있잖아요. 예, 요거에 네. 고르기에 요거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깊이는 좀 뎁스는 약하더라도 이래야 이게 100점이지 나는 이것만 엄청 잘해갖고 저거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임상의 그 부분들을 보면 주로 2015, 16, 17년 넘어오는 데까지도 그 분명히 약효는 그래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괜찮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임상 단계만 가면 2상, 3상 가서 막 고배를 맞아요. 왜? 그 기준을 통과하지 FDA가 못해서. 원하는 어떤 요건들이 있고 조건이 있고 실험 방법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하고 우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좋은 것 같아갖고 거기에 딱 기준대로 근데 그게 네. 이제 202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제 워낙 그게 고배를 잡고 마시는데 원인 자체가 약효 자체보다도 그런 과정들 수행하는 과정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많다 해갖고 그걸 계속 보완해 갖고 이제 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 2020년대 지금 보면 더군다나 또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동안에 이제 임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또 이 통계적 데이터 뽑는 문제들 이것도 빅데이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2020년대 한 중반 후반 넘어갈 때 보면은 글로벌 거의 대표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뻥뻥뻥 이게 진짜 터지는 좀 그런 나왔으면 단계. 좋겠네요. 아 좋겠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이게 확률적으로도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안 터질 수가 네. 없는 그런 면들이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그렇다면 바이오만 관련된- 나오면 너무 오래 가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좀 터지길 우리가 기대를 예. 해보고 관련 종목들도 한번 주가가 좀 터질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네. 자, 이 종목도 이제 국가 기관 산업 섹터도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아, 이게 사실 오늘 이 내용은 그냥 네. 4월용이에요, 4월용. 4월에 지금 당장 단기로. 단기 투자에 있어서 이 포커싱을 딱 잡아드리는 오늘 방송인데 갑자기 바이오에 필이 꽂혀갖고 이게 막 장기 맞아. 얘기가 돼버렸는데. 맞아요. 예, 이제 국가기관산업. 네. 국가기관산업 하면은 늘 저거 그 표는 그냥 띄워주시죠. 예. 네. 보시면 운용력이 계속 이제 철강, 조선, 건설, 인프라, 운송, 아. 에너지, 방산,
이런 쪽들, 그거 계속 좀 얘기를 드리는데, 네. 지금 단계, 지금은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여기서 리오프닝 제일 먼저. 며칠, 더 가요, 더. 네. 리오프닝도 지난주에 저 반짝 올랐을 때, 그 금요일날 올랐을 때 같으면 2월달, 3월달에 그렇게 하루씩 올랐다 도로 빠진 날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야, 이거 뭐 또 두 번 거짓말 했으니까 세 번째인 이번 금요일도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운영주 아니다. 여긴 추세다. 그게 금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분명히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날도 추세가 이어지잖아요. 예. 어. 그런 건데 요거 순번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주 한 중후반 정도 가면 이제 바이오가 또 빵빵 뜨기 시작해요. 막 5%, 7% 대형주인데 막 빵빵 뜨는 종목들 이제 나오면서 그게 추세가 되고 그리고 한 다음 주 중반 정도 돼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가기관 산업. 예, 국가기관 산업. 주로 지금 보면 건설들도 지금 그 대선 전후 시점 5월 한 8일, 9일 그 전후에 이 단기성 매물 많이 붙었다가 지금 졸졸졸졸졸 하고 찬찬하게 지금 잘 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되겠죠. 네. 그러고 있는데 요게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운영주에 봤을 때는 요거 한 일주일 정도 더 이러고선 이러면 아주 또 기가 막혀지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다음 주 중후반 다다음 주 넘어가는 거기서는 또 추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추세 나오고 나면 또 신정부 뭐 정책 기대감 하고서 또 뉴스 붙여주고 그런 플로어들. 예, 그리고 저쪽 원전 이런 것들도 대략 그 비슷한 시점들 지금 보면 네. 뭐 원전주들도 대선 전후 시점에 단기성 매물 많이 붙었다가 이제 졸졸졸졸졸졸 하고선 저기 기간 조정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쪽도 마찬가지. 근데 저 우주항공주들은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우주항공주들은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 뭐 건설이나 철강조선 뭐 요런 쪽 라인들이 지금 찬찬하게 오히려 이 매물들을 좀 제거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양상 속에서 한번 불쑥하고 더 올려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좀 빼내려면은 오히려 4월달 뭐 말이든 5월달이든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여갖고 지금은 저 우주항공주들 네. 그쪽들은 오히려 4월달 조금 더 조정을 맞아야 될 거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게 딱 순번이에요.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이상하게 좋아요. 기간 산업주들도 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밸류에이션이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봐도 2020년도 그 코로나 막 발생한 직후 그 해 네. 거기에는 실적이 오히려 18년, 19년에 비해서 한 40% 가까이 이제 다운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반면 작년도도 제법 오히려 한 2019년 수준까지는 못 돼도 상당히 좀 반등세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뭐 연초보다도 추정치가 네.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한 2018, 19년 이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조선도 또 뺐네요. 조선도 조선. 지금 아주 괜찮죠. 조선도 네. 거진 지금 요 거의 한 달 됐거든요. 현대중공업 이런 거는 지금 먼저 현대중공업. 올려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 나오고 있는데 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2월달 그때 막 이제 저 신냉전 저기 러시아 치고 들어갔을 때 번쩍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고선 슬쩍 져가고 3월달 중순 또 이제 대선 고 전후 시점 해갖고 슬쩍했다가 이러는데 요것도 이번 달 한 중순 뭐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상황들 여기도 수주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늘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예, 이게 그냥 우리 휴대폰 사듯이 그냥 뚝딱 하고서 나라들이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각 기업들이든 뭐 국가든 또 해운사들이 있어갖고 그래도 한 달 반 정도는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눈치도 봐가면서 유가 움직이는 거 눈치도 봐가면서 그러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또 한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은 네. 우리나라 뭐 또 LNG선 또 뭐 친환경선박 이런 쪽 절대적인 또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지금 시점들 되기 때문에 수주 또 올 봄, 여름 가면서 엄청 터지거든요.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들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 기관 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이번 달 한 중하순 넘어가면서 또 아주 좋은 자리들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4월이 어쨌든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이쪽의 실적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 실적이 작년도 오히려 적자 단계. 근데 조선은 원래 후행적인 실적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수주 갖고 가는 거지. 그렇긴 하죠. 주가가. 네. 예. 실적은 거의 2년, 3년, 4년 배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이게 나오는 구조니까
여기는 수주 관련된 그쪽이니까 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삼성전자를 팔아서 대중주를 사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4월달 전략을 전해주신 건데요. 초반에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는 바이오 제약들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 바이오 제약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다음 주 4월 중순 말쯤에는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부분,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에 대한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번 4월 한 달을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좀 알차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인 종목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은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료 강연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바로 내일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9시에 운용형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도주 순환구조 실전 공략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운용형님? 네, 이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역시. 그리고 네. 수요일 날 밤 요 온라인 강연 때는 또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뭐 궁금증 이런 것들도 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데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자문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이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바로 접속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명준우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